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을 들고 왔는데 반도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거의 안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만 오른 것은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을 좀 받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매출이 70%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군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중국 쪽 매출이 작년에 엄청 늘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증착 관련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은 가장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지 못합니다. 뭐 특별한 역사적으로 이유가 단 한 있을까요?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니는 동생이 있어서 네. 조금 알긴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적이거나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뭐 그런 문제가 여러 있다고 가지가 합니다. 뭐 엮여 있군요. 네, 그렇다면 복합적으로. 이사님 좀 되게 궁금한데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오피셜로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좀 알겠습니다. 엠바고적인 네. 성격이 좀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픽하신 이슈도 궁금한데요. 네,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유리 기판을 한다라고 사실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조금 전에 나온 기사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또 실적도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또 유리기판 쪽이 지금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좀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확실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트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 한 12% 정도 올랐다가 약간 좀 윗골이 달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희가 앵커님 네. 당일 체결각이랑 5일 체결각도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의 매수 시점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일주일 그 체결 강도가 사실 100을 넘기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물론 이럴 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급등하기 전날 약간 봉이 작았을 때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막 크게 잡히지 않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체결 강도에서는 신호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크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살짝 한번 100을 넘기는 턱걸이를 좀 보여줬고요. 5일도 100일을 넘기는 100을 살짝 넘기는 턱걸이.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한 2주 좀 넘는 기간 동안 여기 들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풀렸고 그다음에 풀리면서 계속 조정을 줬어요. 실질적으로 조정을 줬고 들어가는 부분보다 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뉴스가 딱 나오지는 재료가 나오진 않긴 했습니다만 밸류체인은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5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두 개 동시에 100을 들어가면서 매수 타점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실시간으로 체결 강도가 확인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일 체결 강도는 거래 중에는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5일 체결 강도 100을 넘었다 했을 때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죠. 장 저는 중에. 이 체결 강도를 네. 이용해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적기 때문에 네. 체결 강도가 왜곡이 되거든요. 만약에 네. 뭐 50만 주 정도 거래되는 종목이 아침에 10,000주 거래되는데 체결 강도가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이게 좀 왜곡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거래가 뭐 전일 대비 아니면 최근 평균 대비해서 한 50% 넘었을 때 체결 강도를 확인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체결 강도 봤을 때 급등하는 걸 따라잡는 어떤 그런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 막판까지 확인을 하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 네.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비만 치료제도 있고 네, 이제 기업이고요. 네. 지금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면서 네. 사실 휴원스 글로벌 안에 자회사 비상장 기업인 휴원스 랩이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SC 그 피하 주사를 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도 초에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알테오젠 관련돼서 그 SC 제형을 만드는 지금 셀트리온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같은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의 이슈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SC 제형. 네, 네. 집에서 맞는 항암제, 제약바이오 세페르단 SC 제형. 요건 이제 주사로 맞는 것을 이제 피부에다가 이제 실제 정맥 주사를 그렇죠. 네. 한 몇 시간 네. 걸리던 것을 굉장히 좀 약간 집에서도 맞을 수 있게 쉽게 하는 부분인데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이 휴원스 랩이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휴원스 랩을 갖고 있는 휴원스 글로벌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두 개밖에 지금 네. 이걸 구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제 그 큰 시장을 일단은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좀 임상 실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테오젠도 뭐 기술이 관련된 계약 체결 소식 보면 되게 굵직굵직하게 네, 맞습니다. 계약을 네. 딱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휴원스 글로벌 역시나 휴원스 랩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제 어쨌든 알테오젠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상에서 휴원스 글로벌도 좀 시세가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제뿐만이 아니네. 중요한 점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주일 평균이 나오려면 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자주 확인할 수 있듯이 그때 나오면 정말 좋은데요. 팔았지만 이제 산 것처럼 네. 보이면 수치가 나오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네. 좀 약간 한 박자 늦게 나왔어요. 여기서 나와서 가장 좋았겠지만 한 박자 늦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올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요 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도 이런 날 픽을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고 지금 엄청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체결 강도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갖고 있었을 때는 이거를 이제 홀딩을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휴원스 글로벌을 한번 요 조정 구간에서 어떤 수치를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전에 좀 화살표가 있는 날에도 좀 신호를 준 것 같은데요. 그날 신호 줬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이었고요. 화요일장. 네. 우선 일주일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가 모두 다 100을 넘었어요. 네. 그리고 체결량도 300 네. 넘게 늘었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맨 위에 이제 네. 그 두 줄에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네. 6%, 1.47% 빠진 날, 뭐 당일 체결강도 뭐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오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뒤에 이제 그 일주일 체결강도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차트상에서 이제 아주 좀 약간 러프한 조정을 보여줄 때 체결 강도를 보고 5일 체결 강도 그다음에 한 달 체결 네.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은 일단은 지금 휴원스 글로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일주일 체결 강도 100 이상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홀딩으로 가고 어제 이제 급등까지 같이 어떤 뭐 만끽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분을 좀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어제 확인이 됐었는데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를 단기 급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역시나 뭐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솔더볼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 전문적인 솔더볼이 뭐예요? 솔더볼은 볼이니까 일단 동그랗겠죠. 네. 쇠로 된 금속으로 된 조그만 진짜 아주 조그만 이제 볼인데 네. 이제 반도체 칩이랑 기판을 연결을 시켜서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솔더볼이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에 갖고 온 이슈도 궁금한데요. 방산기어, 덕산, 네코
넵코어스 이제 IPO 추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잠깐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직상장을 하느냐,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느냐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 직상장이란 단어는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외환은행이 유일하게 직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상장 하고 나서 상장 폐지됐죠. 근데 직상장이 뭐냐면 네. 이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IPO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듯이 우리가 증권사 앱이나 뭐 증권사 가서라도 이렇게 IPO 할 때 청약을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상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 없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회사 안으로 이제 신주 발행을 안 하고 IPO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회사 안으로 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그 이유는 일단 그 네. 어떤 장점이 있지 제가 않을까요? 봤을 때 좀 까다롭긴 한데 아. 제가 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걸 하느냐. 직상장을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주식 발행을 안 하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뭔가 좀 요건만 맞추면은 조금 더 상장하기 좀 편한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건 맞추기가 굉장히 좀 약간 힘들죠. 그래서 외환은행 이후로 단 한 기업도 직상장을 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상장 대신에 많이 하는 게 스펙이라고 해갖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있잖아요. 네네. 무슨 몇 호 이런 거.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인수 목적 회사들과 이제 합병을 해서 상장하는 걸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네, 요거 때문에 좀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돼서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럼 덕산 넵코어스가 자회사로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네. 항법과 관련된 항제민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듯이 드론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네. 그 제명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드론을 격추시키는 전파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항법과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 쪽이기 때문에 네. 방산 쪽이 지금도 뭐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참 잘 나갔을 때 상장을 했으면 조금 더 누렸을 것 같은데 네. 약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 방산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또 좋았기 때문에 이 덕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공개해 주시죠. 네. 되게 굉장히 좋은 네. 흐름에서 나왔고 제가 이제 은배어 랭크님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 요 딱 보시면 제가 네. 뭐를 얘기할지 아시죠? 그 정배열에서 네. 역배열 구간은 굉장히 짧게 극복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네. 기술적 분석도 유행이 있어요. 최근에 요런 패턴이 잘 가더라. 네. 저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나 패턴을 좀 약간 싫어하긴 하는데 기술적 분석도 최근에 유행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요런 트렌드가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매수 시점이 좀 나왔어요. 덕산 네. 하이메탈이. 그러네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신호가 나왔고 어제 뭐 7%면 사실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 상승하기 전 금요일장에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체결강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의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한 2주 가까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신호가 나왔고요. 우선 처음 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라고 말씀을 계속 네, 드리고 네. 있는데 처음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처음 그러네요. 나왔고 어제 이제 거래량도 2배 이상 는 상태에서 첫날 그저께죠. 지난주 목요일 날 6만 8천 주에서 지난주 네. 금요일 날 14만 주로 거래량도 와. 늘었고 체결강도 상당히 좋아졌고 일단 거래량이 늘면서 막 10배, 20배씩 거래량 느는 것은 무리고요. 한 뭐 2배, 3배 정도로 차분하게 거래량이 늘면서 체결강도 좋아지는 것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있다, 주체가 그렇구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제 체결량이 정말 강하게 늘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당일과 5일 체결 강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홀딩스요. 네. 네, 의류 관련된 기업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는지부터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주소가 지금 영원 무역도 네. 나쁘진 않은데 지금 굉장히 좀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원 무역 홀딩스가 오히려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홀딩스인데 오히려 더 네, 주목을 요즘에 받아요. 뭐 지주사도 나쁘지 네. 않고 일단 설명을 좀 차분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사 주소가 가맥배당 주주친화카드권의 무형홀딩스. 가맥배당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네. 이제 가맥배당이라는 부분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가맥 뭐 이렇게 좀 줄여서 주는 건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게 네, 그렇죠. 느껴져요. 네. 가맥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돈을 벌면 그 이익금 갖고 배당을 하잖아요. 네, 네. 세금을 낸다고요. 배당세도 내는데 가맥배당은 세금이 없습니다. 아. 세금이 왜 없냐면 자본금을 이익 임금으로 옮겨갖고 그걸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건 원래 주주의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매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자본금에서 네. 이익 임금을 올리냐면 주식 초과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영업무역 홀딩스는 그 500원이거든요. 네. 어떤 게 500원이죠? 네. 그 액면가가. 액면가가 500원인데 만약에 뭐 증자를 하거나 뭘 할 때 네. 2,000원, 3,000원을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게 초과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에서 더 늘어난 게. 일단 회사에 돈이 얼마나 많냐면 네. 우리가 보통 그 자본금을 회사에 있는 돈으로 나눴을 때 유보율이라고 보통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000%만 넘어도 굉장히 안정된 건데 유보율이 뭐 35,000%인가 그렇습니다. 35,000%요? 네, 그래서 회사에 이제 현금도 좀 있고 네. 해서 영업무역이 요 가맥 배당도 관련돼서 일단은 어. 그 시장에서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있고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년 1%씩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주가 부양의 의지가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꺼내다 보니까 주가도 좀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줬을까요? 자, 차트 한번 좀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아, 파란색에 네. 파란색에 이제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 게 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음봉 나온 날요. 네, 그렇죠. 요날이 될 네. 텐데 꾸준하게 올라왔고 약간 네. 러프하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신호가 이날 나왔으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은 그렇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윗꼬리가 거의 없는 그러네요. 일단은 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계단식 상승이 나온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봉 나온 날에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음봉 나온 날 3월 7일이고요. 2% 정도 빠진 날인데요. 그날 이제 체결 강도 102, 그다음에 137. 전에 들어갔다가 조정받았을 땐 빠져 있죠. 네. 요 밑에도 상당히 좋았었어요. 체결 강도가. 이제 137, 102.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받은 날 거의 2% 빠진 날 1.98% 빠진 날 체결 강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일단은 그 한 달 체결 강도도 그러네요. 올라가고 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예시 종목은 제가 갖고 올 수 있긴 합니다만 빅샷 종목으로는 좀 약간 불가능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석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시네. 네. 지금 4가지가 다 100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도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무역 홀딩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사님께서 까다롭게 빅샷 종목을 선정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안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일부러.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빅샷 종목이 공개가 되는 게 또 기대됩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카카오뱅크요. 네. 오. 굉장히 좀 진부하죠. 실제적으로 좀 약간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 뱅크 쪽이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수급도 괜찮고 일단 네. 실적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좀 네, 확인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슈 좀 공개해 네. 주시죠. 와, 정말 실적이 좋았군요. 작년에 이제 네. 인텔 3사 나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에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 토스를 쓴 지 굉장히 뭐 앵커님도 오래전에 쓰셨겠지만 네. 이거 쓸 때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네. 쉽게 된다고? 진짜 그렇게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의심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전 국민 안 쓰는 분이 안 계시죠? 네. 토스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편해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맞아요. 거예요. 네. 점점 더 편해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이제 K뱅크까지 해서 작년에 이제 인터넷 3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차트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구간이 있는데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있잖아요. 네. 이날이 이제 운봉을 정말 크게 맞았네요. 3월 첫 거래일이거든요. 3월 첫 거래일인데 네. 3월 첫 거래일 저는 2월 마지막 거래일 날. 네. 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주식 거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한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웬만한 종목군들 조금씩 반등을 줬는데 네. 카카오뱅크 혼자 빠졌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물론 저는 좀 약간 굉장히 좀 약간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쓰긴 합니다만 카카오뱅크가 왜 떨어졌냐라고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전날 안 떨어져서 그냥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떨어졌다고 분석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악재가. 악재가 네.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데 네. 그냥 떨어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배열 구간 길죠. 나름대로 네. 거기다 이제 짧게 역배열 구간을 정배열 구간 대비해서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상당히 좀 차트도 이쁘고 일단 실적도 좋고 카카오뱅크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는 그 3월 첫 거래일 체결 강도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중장기 체결 강도가 굉장히 꽉 찼어요. 네, 중장기 체결도 세 달, 네. 1분기,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5일 체결 강도 다시 100 들어갔네요. 네, 올라갔다가 네. 조정받을 때 좀 빠졌다가 다시 좀 강화가 되는 느낌. 그다음에 뭐 체결 강도 보면은 어제 2.6% 오른 날 네. 209%로 나쁘지 않은 체결 강도, 거래량도 좀 늘었고요. 많이 늘었네요. 네.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체결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체결 강도, 중장기 체결 강도가 지금 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LG U+요. 네. 뻔합니다. 또 뻔한데. 제 눈빛을 읽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종목도 네.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뭐 수급이 네. 나쁘지 않아서 네. LG U+도 보통 우리 통신사 보면 네. 이게 재미없다. 이게 무슨 뭐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배당 때문에 좀 사는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LG U+, 작년에 이제 좀 약간 우리가 그 단통법 관련해서 과징금을 좀 맞았어요. 네. 이 통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이제 가격이 다 녹아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밸류업이죠. 가장 중요한 네. 게 이제 밸류업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기대 이상이다. 그 다음에 사실 AI를 우리 지금 소비자들이 AI를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저는 챗GPT에 물어봐도 답을 주면 그게 맞나 제가 확인을 해봐요. 아.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그러면서 네. AI 수익하는 사실 저는 B2B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팔란티어처럼. 네. 그다음에 에이전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비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이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차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텐데요. 차트 너무 이쁘죠. 네. 정배열 유지, 짧은 역배열. 그다음에 어제 거의 고가권으로 마무리. 차트상을 요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트렌드 일부러 제가 골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군에 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체결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네. 한 달 체결 강도, 세 달 체결 다 100 차 있는 상황이고요. 네. 5일 체결 강도도 최근 한 달 동안에 하루 빠졌습니다. 하루 빠지고 네.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 11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체결 강도가 와, 360이요? 네, 368, 0.37% 올랐는데 네. 상당히 좀 수급이 나름대로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두 가지 빅샷 종목과 네 가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오늘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